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음료값을 지불하면 종이컵을 제공하고 무제한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음료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고객이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 음료를 채워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직원이 고함을 치며 제지하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음료를 보온병에 가득 채운 후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무한 리필은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한참 절약이라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았죠. 저희가 참 가난했고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들이 일종의 모험담처럼 그때 어디 가가지고 난 정말 그런 거 다 싸가지고 와서 그걸로 뭐 한 달을 버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 어디 가서 뭐 휴지가 있길래 그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가서 뭐 갖고 어디 식당에서 음식 싸가지고 와서 그걸로 뭐 한 달을 버텼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없는 행동인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지금 그 고객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음료를 사지 않은 고객에게도 주려고 내어놓은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카페에서 제공하는 냅킨이나 빨대는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물품은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음료를 산 고객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탁자에 놓아놓은 판촉용으로 놓아놓은 볼펜 한 자루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사건이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직원이 그거 판촉용이고 회사 거니까 돌려놔야 된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남성은 이제 화를 내면서 볼펜은 돌려주지 않고 직원을 이제 수차례 좀 때렸던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지만 이제 2,000원 정도의 판촉용으로 내어놓은 볼펜은 일반적인 범주 통상적으로 하나 정도 가져가는 것 정도는 판촉용으로 그러니까 내어놓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가는 것까지는 절도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때린 행위는 상해겠죠. 그래서 이 판례로 비추어 본다면 하나 정도 판촉용으로 일부 음료의 약간 정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대량으로 보온병으로 가득히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서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성이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왔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 전문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런 일이 좀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혼 소송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A 씨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인데 남편이신 거죠? 네, 거죠. 그렇죠. 남편인 A 씨의 부인 B 씨는 그 시댁이랑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 올해 2월 달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근데 남편 A 씨는 B 씨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바로 이 B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인이 먼저 남편을 데리고 가긴 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2개월 정도 아이들을 보지 못한 이 남편 A 씨가 그 A 씨의 부친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는 이 부친과 함께 4월에 처가를 찾아갔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처남이랑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처남이랑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안 된다고 막으니까 이 A 씨가 처남의 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다리 붙잡고 이러면서 이제 폭행을 하게 됐고 네. 또 그 사이에 A 씨 아버지는 아이들 손을 잡아 끌고 이제 주차장에 있는 차로 데리고 가서 태우고 먼저 가버린 거죠. 아, 네. 네, 이런 사건이 그런 있었습니다.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아이들을 지금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가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제명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의 부모는 엄마만 부모가 아니라 아빠도 부모니까 아빠가 데려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 부모가 모두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일방의 그런 보호하고 있는 걸 절단시키고 임의로 데려가는 것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간 게 미성년자 약취죄. 그다음에 몸싸움하다가 처남 눌러가지고 폭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상처를 입었거든요. 상해를 입어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아이들 아빠는 미성년자 약취죄와 상해 혐의. 그다음에 같이 현장에 있었던 A 씨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죄의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돼서 할아버지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 그다음에 이 A 씨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선고유예가 뭐냐면 징역 4월이랑 징역 6월을 선고를 하면서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경과를 하게 되면 이 선고가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이제 선고유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는 맞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최대한 선처해 준 거죠. 사실 지금 보니까 엄마가 먼저 아이를 일단 데리고 간 것은 지금 남편의 일단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간 것까지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일단은 이 상황이 길어져 버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데려올 때는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원이 선처해 준 이유는 일단은 이 A 씨랑 A 씨의 아버님 모두 다 반성하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 그 과정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싶고 2개월이 됐고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더니 지금 장기적으로 못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 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데려올 때 진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서 선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권 다툼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서로 이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 유리한 이걸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탈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유혹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사실은 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거 많이 이제 상담을 해오세요. 애들 데려와 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좋을지 변호사님 조금 절차를 안내 좀 해주시죠. 말씀드렸듯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데려오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일단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면요.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해서 내가 양육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재판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꼭 굳이 양육을 상대방이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막 가서 데려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면접교섭권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면접교섭을 이혼소송 중일 때는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혼소송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일단은
탈취를 하더라도 현재 양육자 지위를 점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양육자로 인정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해버리니까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판결들이 해오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가정법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탈취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페널티를 주고 지금 이게 결국엔 그렇죠. 형사처벌이 네.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시 양육자 지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보다는 계속해서 면접 교섭을 잘 하고 어떻게 해주고 뭐 아이에게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런 거를 많이 다투니까 방금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정말 보고 싶다면 그냥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해서 그런 사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네. 이렇게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신 네.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자 면접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면접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뭐 이행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네. 계속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도 되고 이렇게 네. 법적인 또 제재 수단이 있고 이혼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네. 분명히 판사가 사전 처분으로 뭐 격주 토 일 면접 교섭하라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임의로 안 보여주면 분명히 이것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보통의 많은 경우에 이혼 소송일 중인데 되게 상대방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하라고 했는데도 막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아이가 상대방 배우자, 이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리 나한테는 나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싫어한다. 엄마든 아빠든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하면 그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근거 서류를 법원에 낸다고 하면 면접 교섭을 또 제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안 보여주는 건 안 됩니다. 네. 전에 한번 전문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와서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한테 이제 안 가고 싶어. 아빠 되게 싫어라고 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실제로 진심이 아닌 그냥 엄마에 대한 충성맹세라는 거짓말이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네. 오히려 이제 더 아빠한테 가서 잘 지내고 또 엄마한테 오면 엄마한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육자로서 보다 더 아이들에게 적합한 태도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되게 충격 먹었어요. 아, 그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한테 가서는 아빠가 제일 좋아.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은연중에 뭐 예를 들어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자꾸 아빠에 대한 나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빠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김영미 변호사님도 둘째가 자꾸 엄마 좋다고 하는 거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두둔하는 말을 안 해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미우면 나 혼자 미워해야지 그걸 아이한테 푸시면 안 돼요. 네 아빠는 네. 왜 이런다니, 네 엄마는 왜 이런다니 이러시면 아이가 괜히 눈치 보면서 자꾸 눈치 보는 아이로 크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 앞에서 가능한 하지 않기 오늘 한번 우리 네.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약속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